서울 고검이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서울 고검이 이성윤 고검장이 있는 것이고요. 조국 수사팀의 사모펀드 쉽게 표현하면 왜 사모펀드를 털었는데 나온 게 없냐? 왜 사모펀드만 털었냐?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할 때 조 전 장관 관련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의 배우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의혹. 맞아요. 그 뭐냐면 조국 장관 내 이것도 결과물이 실체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2심까지도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곽상도 같은 돈 받은 사람들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익성은 수사를 하지 않고 조국 장관 내만 열심히 털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 고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익성에 대한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때도 윤석열의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할 당시가 제가 새날 처음 나왔을 때 익성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어쩌면 이거는 셋업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유명 인사를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뭐라 해야 되지? 그 자기네들이 무슨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을 뭐라 해야 되지? 그 펀드에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익성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익성은 왜 수사를 안 하고 조국만 털었지? 이 나쁜 검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요. 익성을 안 털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장동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 장관님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우리에겐 좀 화가 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당연히 익성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이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감찰이 들어가게 되면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윤석열의 의지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코링크 P의 실제 실소유주가 익성인데 익성 수사를 안 해. 그건 당연히 표적사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 털 생각이 없어. 예를 들면 대장동 수사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약간 그 고깃덩어리 던져주면 개새끼들 뛰어가가지고 막 그것만 무는 것 같은. 윤석열이 조국이라고 하는 먹잇감을 던져주니까 검사 새끼들 몰려가서 그것만 물어뜯고는 실제로는 익성을 수사하지 않는 상황. 윤석열이 이런 놈이에요. 일부러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안 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 장관님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 장관님만 털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그때 당시에 방송할 때 왜 익성 안 터냐고. 지금 똑같다니까요. 맞아요. 지금이 왜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왜 돈 받은 곽상도 수사를 안 해?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웃긴 놈들인 거지. 왜 1,100억 부당대출은 수사 안 해? 항상 검찰은 늘 검찰 격언이 있잖아요. 걔 구속시켜서 이 명성을 얻고 덮어줘서 돈을 얻는다. 딱 그 구조예요. 지금 이것도. 덮어주고 뭔가를 얻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의견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익성이 계속 파다 보면 이명박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정말 그분은 디아블로 같은 분이에요. 정말.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하면 나와. 나는 어디에 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훌륭하신 분이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아무튼 이게 이제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겠지. 딴 사람도 아니고 이성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검찰은 오명을 벗는 거야. 이런 걸 해야. 니들 왜 이 수사에서 익성 수사 안 했어? 누가 봐도 코링크 P의 실소유주는 익성인데.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의 실속유주라고 표적 수사해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조국 수사의 시발점이 뭐야? 조국이 민정 속으로 있으면서 대선 나가기 위해서,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모펀드를 들었다. 윤석열이 70군데에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인데 나온 게 하나도 없고 2심까지 되게 무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하는 놈들이 조민 씨 쪽으로 수사 방향을 들어갔고 입시 비리였다. 그러니까. 표창장 조작이다. 그래서 지금 정경심 씨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야. 진짜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확 나가지고 올라오죠. 봤는데 그런 놈이 지금 저쪽에 후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치면 오늘같이 대권 후보가 됐다면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본인의 잠재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를 그때부터 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나가시는 거고요. 너무 나가고 싶네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이쪽으로 나가십니다. 윤석열 자체가 그런 차원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 부인한테는 수사 같은 거 다 막아주고. 일단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싫었단 말이야.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로비를 하려는데 씨가 안 먹혔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삐뚤어질 테다. 우리는 검찰 개혁 안 나갈 거야. 왜? 조국 장관은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어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서로 할 수 있게끔. 그 이전에도 살아온 세월 동안 법학과 교수로서 검찰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상당히 많은 부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서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를 털면 장관 절대 못 시킨다. 그렇게 대통령한테까지 로비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복성으로 수도 없이 많은 군대를 압색을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민 씨를 털어버리는.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를 입시 비리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에요. 근데 저런 놈이 여기서 이름을 얻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역사는 나중에 말해줄 거예요. 얼마나 미친놈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 지금 저 판화를 앞에다가 놓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조국을 잊고 가면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단순하게 싸우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람을 잊고 가면 우리나라 역사 발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표적 감찰이냐면 니들이 했던 표적 수사는 한 10,000개쯤 되는데 니들 주장대로 표적 감찰이라고 말하면 이거 일도 안 돼. 이제서야 감찰에 들어가는 게 신기한 거죠. 사실.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일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발 사주도 우리가 극히 일부만이 알게 되는 거고 이런 표적 수사 같은 경우도 정말 극히 일부만 언론에 띄워져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지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이걸로 계속 존재하던 조직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피해자가 조국 장관 같이 인지도 있는 그렇죠.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김재윤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성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이제야 겨우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오니까 언론에 나오지 그 중간에 언론에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냥 아무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 자체도 싫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검찰공화국 돼버리겠죠. 검찰 쉽게 표현하면 어떤 아주 우수한 평시민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요. 우수한 평시민 중에 하나가 나는 이재명 후보라고 보는데 검사 새끼 하나가 그 검찰권을 바탕으로 사실은 대통령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검찰 개혁이 안 이루어지면 가진 놈들이 정관예우 받아가지고 모든 재판 다 이깁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재판의 제일 문제예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불신한다고 하는 판사 검사들 그 불신하는 판사 검사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윤석열한테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경선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 여론으로 단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최소한 고발 사주 같은 걸 하면서 조국 장관 내 압색 등을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그 정치검사로서 최소한 국민이 너는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는 정의가 살아있는 거라고 봤고 어찌됐건 국민의힘은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따위를 후보로 올렸다는 측면에서는 결과물은 상당히 좋게 나오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냥 윤석열은 현직 검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가 임명하고 지가 뭐 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 검사장으로 주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사들이 최대한 이번 대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저번에 인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 꾸려진 것만 봐도 정말 검찰이 많습니다. 윤석열은 의례적으로 캠프 안에 그 법무팀 따로 둬가지고 윤러브닷컴 들어가도 홍보팀하고 법무팀이 이렇게 나뉠 정도로 법무에 많은 그러니까 방어할 게 많다는 거죠 지금. 방어한 게 많다기보다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뭐든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그 사고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의제에 있을 때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법률가는 법률가의 언어가 있어요. 법률가는 법률가의 언어가 있고 법률가의 사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 깨면 그냥 법률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가일 수가 없어요. 오늘 수락연설에서도 보면은 자기는 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이 정권 들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탈탈 털려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깨끗하면 탈탈 털려도 안 나왔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후두두둑 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역이 넓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쥐가 자기 몸에서 벼룩 나오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있거든. 윤석열이 최악의 후보라는 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잖아. 그래야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검찰의 공작 등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이걸 정치 공략이라고 대받아치잖아요. 반성 없는 인간. 우리 장모는 뭐 10원짜리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고. 내각 윤석열이었다면요. 나는 관여한 바 없지만 같은 검찰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사를 했다면 대신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조국 수사 과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못하는 자. 과한 거 맞잖아.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수사팀이 박근혜 특검팀보다 컸어요. 투입된 인원도 그렇고 압색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익성은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단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정을 이슈로 조국을 때리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윤석열이 크게 지지를 못 받은 것도 보면은 그게 그만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이슈를 네가 띄웠지만 최소한 너는 주동아리 닥치고 있어라. 너는 공정 이야기 할 사람 아니야. 이런 메시지였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탈당 러시 이제 이재명 찍는다가 그냥 장난이 아닌 느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들이 봐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100배 낫거든요. 대개명이라는 거죠.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준석이나 윤석열 같은 경우에 되게 이상하잖아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한 정치인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는 당대표를 하고 있고 하나는 대선 후보가 되는가 이거에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보통 그거를 물어보면 패등기 대멸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생물의 95%가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상한 생물들이 나타나요. 그게 적응방산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하도 당 이름이 자주 새누리당의 중진 이상들이 박근혜 사태 때 싹 날아가 버리면서 새누리당 지지 세력에 거대한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어갈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상한 이준석이나 가장 이상한 윤석열이 그 공백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거는 자연계에서는 실제로 상당히 흔한 현상이에요. 근데 결론은 멸종이죠. 맞습니다. 결론은 항상 멸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을 일주일만 볼 것이냐, 4개월을 더 볼 것이냐. 후자가 됐긴 했고요. 차라리 잘 됐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하다못해 윤석열이 눈 때문에 군대 안 간 얘기부터 다시 튀어나올 것 같고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단맞이랑 똑같은 경우에 좀 가깝고요. 당시에 있는 집 자식이 군대를 그렇게 군대를 안 갔다 이런 등부터 시작하고 김건 이야기 나올 것이고 윤석열의 민낯이 제대로 밝혀지는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언론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언론들 이 새끼들은 대세 따라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에 저는 이제 MBS 여론조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보다 100명이 더 국민의힘 지지자가 답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런 여론조사는
밖으로 공표가 되면 안 되는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러나 뭐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또 다시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 과정을 거칠 것 같고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100% 이긴다고 보긴 보지만 4개월을 더 봐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뭐 쉬운 게 있었던가요? 우리 정권 교체할 때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만들 때 어떤 한순간도 쉬웠던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어도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도 쉽지 않았다고. 이재명 지사도 좀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결론은 무조건 이긴다. 대한민국 국민 믿으셔도 됩니다. 현명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건 조국 장관. 이제 이런 이슈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 관련해갖고 윤석열이 올라갔으니까 이걸 무조건 저는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